안녕하세요. 왕초보를 위한 오토캐드 시작하기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우리는 오토캐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처음에 이 캐드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부터 나는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오토캐드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 오토캐드를 설치할 거다 라고 하시면 autodesk.co.kr 들어가셔서 30일 무료 체험판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autodesk.co.kr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크롬 화면이고요. 일단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autodesk.co.kr이라고 주소창에 검색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여기에다가 autodesk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돼요. 자, 오토데스크 코리아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오토데스크 코리아 사이트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나는 오토데스크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모든 제품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게 되면 지금 오토데스크사에서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주요 제품에서 오토캐드, 오토캐드 LT, 그 다음에 레빗, 그리고 퓨전 360, 3D 맥스 등등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나는 여기에서 오토캐드를 쓸 거야. LT 말고 오토캐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 자세히 보기 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자, 포함된 제품에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오토캐드만 나오는 화면 보이실 거예요. 자, 오토캐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쭉쭉 내려오셔서 이런 설명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요즘은 이 오토데스크의 프로그램을 내가 아예 통째로 구매하는 방법 말고도 이렇게 기간별로 월별 또는 연별로 내가 멤버십으로 구매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일정 기간의 사용료를 내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어떻게 오토캐드에서 자, 멤버십 선택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단위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낼 수가 있어요. 자, 나는 근데 이렇게 할 거 아니고 일단은 그냥 무료 사용을 좀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여기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라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자, 어떤 제품을 쓸 거냐? 오토캐드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나는 기본 쓸 거니까 첫 번째 오토캐드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 클릭하고 가시게 되면 자, 다운로드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사항입니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오토캐드를 사용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권장사항 되는 PC의 사양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윈도우 64비트 체계에다가 자, 이 체험판 크기 자체가 6기가가 돼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인터넷 연결 속도 등등도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요즘에 쓰시는 컴퓨터들은 보통 거의 되게 윈도우 64비트에 6기가 정도의 프로그램을 깔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PC가 좀 오래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토캐드가 설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설치가 되더라도 제대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PC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PC를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셔야지만 프로그램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 클릭하고 넘어가시게 되면 시작하기라고 해서 자, 나는 어떤 자격으로 쓸 거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무료 체험판을 사용하는 기간이 틀려요. 자,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사용자는 한 달간 30일간 무료 체험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학생 또는 교사분들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3년간 무료 체험판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나는 일단 비즈니스 사용자 개인이야 라고 하시게 되면 선택해 주시고요. 자, 언어 선택에서 내리마살표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개의 언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자, 한국어로 설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 한글판 프로그램에서 한글로 이루어진 한글판에 캐드가 깔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 한글판 아니면 영문판, 잉글리시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영문판으로 설치가 돼요. 자, 이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이 한국에 들어온 지는 꽤 됐어요. 90년대 후반에 들어왔는데요. 처음에 들어올 때 영문판으로 들어왔어요. 영문판으로 들어오고 보통 이 오토캐드를 사용하시는 실무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초년생도 있지만 이제 실무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예전에 사용하시던 영문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언어든지 상관은 없어요. 내가 편한 언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내가 영문판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시면 계속 영문판을 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글판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거의 되게 계속 한글판으로 쓰세요. 이제 본인이 익숙한 환경은 똑같지만 본인이 익숙한 언어에 거기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한번 언어를 선택하시면 거의 쭉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영문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캐드를 썼기 때문에 영문판이 더 편한데 만약에 내가 이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자격증 시험을 볼 거다. 캐드를 이용한 자격증은 이제 여러 개가 있죠.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전산건축제도 기능사, 전산기기제도 기능사가 있고 그 다음에 CAT라고 해서 예전에는 ATC라고 부르는 오토데스크사에서 한국 ATC 협회에서 보던 시험이 이제 생산성 본부로 넘어오면서 CAT로 바뀌었는데요. 그 캐드 시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캐드 시험을 볼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험 보는 고사장에 한글판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로 설정을 하고 처음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어로 설정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다음 클릭하고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로그인 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내가 기간제 제품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는 계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계정에 로그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운 받으시고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본인이 자 계정을 만드시고 거기에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는데 자 처음부터 나는 계정이 있다 기존에 계정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계정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나는 그렇지 않아 오토데스크에 계정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정 작성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계정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있는 계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로그인, 암호 입력해 주시고 로그인 하시게 되면 이제 귀사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정보를 입력하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정보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정보 입력을 해주고요. 다운로드 시작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가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래쪽에 자 화면 아래쪽에 지금 다운로드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용량이 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다 설치되고 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본인 바탕화면에 오토캐드 설치용 파일이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콘 하나 뜨는 거 보이실 건데요. 자, 얘를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하시는 거예요. 자,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자, 나는 이 디바이스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설치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설치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다음 눌러서 넘어가시면 돼요. 라이센스 동의할 거다 라고 하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되고요. 경로 찾아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돼요. 현재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경로값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설치 활성화가 안 되는 거 보이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거 설치라는 부분 활성화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설치해 주시고 다음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설치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설치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거 중간에 멈춘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중간에 안 된다고 질문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설치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몇십 분이 걸리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면서 다음 버튼 눌러서 설치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자, 오토캐드 2021 한국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2020년도인데 벌써 2021년도 버전이 나왔어요. 항상 이 무료 체험판은 가장 최신 버전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2021 버전 오토데스크사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은요, 거의 내가 만약에 2020 버전을 쓸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2019년, 2021 버전을 쓸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2020년도, 전년도에 다 그 다음 연도에 새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걔는 뭐 어려워하실 거 없고요. 자, 따닥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면 돼요. 자, 따닥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오토캐드 2021 버전 깔리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기간 떠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본인이 만들어 오는 계정에 자, 내가 지금 며칠 동안 쓸 수 있는지 남은 시간 제가 30일 동안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자, 30일 동안 쓸 수 있어 라고 해서 카운트다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서 본인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기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이 오토캐드를 설치를 하고 나면 요것도 하나 깔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오토데스크 데스크탑 앱이라고 해서 자, 오토캐드는 오토데스크사 거라고 해서 우리 아까 인터넷 들어가서 여기 가서 자, 어디 오토데스크 가서 다운을 받았죠? 자,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오토데스크탑 앱이라고 해서 따닥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오토데스크 앱 화면이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업데이트 할 거 있냐 라고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항목 뭐 3D Max, 오토캐드, 퓨전 360, 뭐 인베터 등등, 레빗 등등 본인이 설치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관해서 이런 업데이트 항목들이 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오토데스크 앱이 깔려 있고 얘가 웹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삭제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토캐드 화면 가셔서 자, 일단 한번 열리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좌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오토캐드 A라고 해서 얘는 어플리케이션 버튼이라고 불러요. 어플리케이션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새로 만들기 자, 영문을 하시게 되면 New라고 뜰 거예요. 자, 새로 만들기 들어가시게 되면 새로 만들기 템플릿 선택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는 형식을 선택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나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는 형식 선택 안 할 거니까 오른쪽 하단에 열기 내리마살표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나는 미터법 열기 할 거야. 일단 요거 선택해서 열어주시게 되면 열렸어. 자, 아직 내가 쓸 줄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해서 뭐 그려봤어 라고 하시게 되면 그려져. 그러면 무료 체험판 잘 깔린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왕초보를 위한 오토캐드 시작하기, 오토캐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토캐드를 시작하면 가장 처음에 배우는 명령어가 라인인데요. 자,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라인 그리는 것도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자, 나는 직선을 그리는 명령어 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명령어 line, L-I-N-E 옆에 보시게 되면 대괄호 안에 L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자, 얘는 단축키를 말해요. 그래서 일단은 line이라는 명령어의 단축키는 line의 첫 번째 스펠링 L로 지정이 돼 있고 이 명령어는 직선을 그리는 명령어다 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오토캐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토캐드 화면이고요. 일단 나는 새 파일을 열어줄 거야. 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A라고 나와 있는 이 버튼, 어플리케이션 버튼이라고 해요. 자,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새로 만들기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새로 만들기 영문판에서는 New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자, New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템플릿 선택이라는 대화 상자가 뜨는데 자, 템플릿이라는 거는 나중에 오토캐드를 내가 어느 정도 배우게 되면 그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템플릿이라는 것은 나중에 배우는 것인데 일단 지금 나는 이 템플릿이라는 것을 사용 안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이 대화 상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열기 옆에 내리마살표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내리마살표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템플릿 없이 열어줄 거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미터법 열기로 해줄 거야. 자,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사용할 도화지의 단위를 설정하는 건데요. 자, 영국식 단위는 인치라는 단위를 쓰게 되고요. 보통 대개 밀리미터 단위를 쓰게 돼요. 그래서 자, 나는 템플릿 사용 안 하고 미터법으로 열어줄 거야.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 종이가 열리게 돼요. 자, 새 종이가 열렸으면 나는 이제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써볼 건데요. 자, 일단은 나는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화면 하단에 있는 이 부분, 글씨가 있는 이 부분에다가 라인을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자, CAD에서는 크게 3개의 공간으로 나뉘는데요. 자, 상단에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나는 명령어를 입력할 때 이런 아이콘들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할 거야 라고 해서 마우스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부분 여기 리본 메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검은색 화면이 도화지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여기는 커맨드 창, 우리말로 하게 되면 명령 창이라고 해서 내가 명령어를 입력하고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CAD가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글로 써주는 부분이에요. 얘를 쉽게 생각하면 CAD랑 나랑 대화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아무튼지 간에 나는 여기에다가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되는데 자, 내가 텍스트를 쓸 거야. 명령어는 어쨌거나 문자이니까 문자를 쓸 거야 라고 해서 이 커맨드 창으로 오셔서
하는 행동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명령어를 입력하면 뭐 선택을 하든지 기타 등등 작업을 하게 되는데 캐드에서는 내가 문자를 쓰면 와서 클릭 안 하고 문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바로 어떻게 코맨드 창으로 가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지금 내가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는데 마우스 옆에 보시면 십자머리 옆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나는 여기 마우스 옆에 얘를 십자머리라고 하는데 십자머리 옆에 문자 들어가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게 되면 F12 눌러서 자, 이 DYN 문자 들어가는 요 단축 기능을 안 쓰시면 돼요. 그래서 F12 눌러서 꺼주시고 내가 문자를 막 키보드에서 입력했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커맨드 창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이용해서 여기 딸깍 클릭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아무튼 나는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야지. 라인 LINE라고 타이핑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LINE라고 타이핑을 해주시고 엔터. 캐드에서 내가 입력을 다 했다 라고 하시면 엔터 눌러서 코맨드 창 보시면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내가 엔터 쳐서 입력이 됐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해요? 첫 번째 점 지정하라고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할 때 내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 지점에 점이 찍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코맨드 창 다시 보시게 되면 다음 점 지정하라고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나는 다음 점 지정할 거야. 클릭. 마우스에는 왼쪽 버튼 클릭해서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다 했으면 엔터. 캐드에서는 무조건 시작할 때도 엔터, 끝날 때도 엔터.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면 라인, 직선이 하나 그려지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나는 점 2개를 지정하는 거예요. 시작점, 끝점에서 2점을 찍어주면 캐드가 그 중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을 그려서 이렇게 직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선이라는 거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나는 거기에서 시작점과 끝점만 지정해주면 돼요. 자, 가끔 이 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실 때 라인 그리라고 할 때 이 라인을 그릴 때 드래그라는 방법을 쓰시는 분들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LINE 들어가서 엔터. 자, 첫 번째 점 지정을 하고 하는데 클릭. 마우스 왼쪽 버튼 눌렀다 떼는 게 클릭이죠. 바로 누르고 바로 떼는 게 클릭인데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고 아, 나는 여기서 끝낼 거야 해서 여기서 마우스 딱 뗐는데 점이 안 찍혀요 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 누르고 바로 떼서 점 하나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점을 지정할 거다 라고 하실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 뗀 상태죠. 현재 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다시 한번 클릭. 마우스 왼쪽 버튼 바로 눌렀다가 떼면 보시는 것처럼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클릭, 클릭, 클릭해서 선을 계속 여러 번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코맨드 창 보시게 되면 계속 내가 클릭하면 다음 점 지정해라. 또 클릭하면 다음 점 지정해라 해서 선을 여러 번 그릴 수 있게 해놨고요. 아무튼 나는 다 했어. 이제 선 안 그릴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제가 아까 끝날 땐 뭐라고 했어요? 엔터. 엔터. 키보드에 엔터 키 눌러서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 나서 보시면 얘는 라인이란 명령어 한 번 들어가서 그렸고 나머지 애들도 한 번 들어가서 그렸으니까 요거 다 하나의 아이로 하나의 객체로 선택이 되겠지 라고 했는데 보시게 되면
따로따로 여러 개의 라인이 그려진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캐드에서 내가 화면에 그려놓은 모든 아이들, 선이던 문자던 패턴이던 그 화면에 그려놓은 모든 아이들을 우리말로 하면 객체 또는 영문으로 하게 되면 오브젝트라고 부르게 돼요. 자, 보시게 되면 라인이란 명령어를 들어가셔서 명령어 한 번에 내가 이렇게 여러 개를 그렸지만 명령어 끝내놓고 가서 보시게 되면 얘는 여러 개의 객체로 나뉘어진다 라는 거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나는 매번 라인을 그릴 때 라인에서 코맨드에다가 LINE 다 타이핑하고 엔터 누를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캐드에서는 빠르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단축키라는 걸 쓰는데요. 자, 단축키는 자, 커맨드에다가 L, 라인의 첫 번째 스펠링 L 타이핑하고 바로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커맨드에서 라인의 단축키 L을 입력했다고 L 입력하고 엔터 쳤더니 내가 라인이라고 받아들여졌어. 캐드가 대문자로 한번 쭉 써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찍어라. 이제 내가 해야 할 행동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L 타이핑 엔터 눌러서 대문자로 라인 써줬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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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려주시고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렸어요. 라인. 내가 캐드에서 가장 먼저 배운 라인을 그려봤는데 이제 지워야겠죠. 자, 내가 불필요한 아이를 지우고 싶어 라고 하실 때는 이레이즈, 지우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명령어는 이레이즈고요. 단축키는 첫 번째 스펠링 E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아까 제가 오브젝트 객체 설명했었죠. 화면에 그려놓은 모든 아이들을 다 오브젝트 객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지우는 명령어가 이레이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캐드에서 내가 지워줄 거야. 이레이즈, ERASE 라고 타이핑을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코맨드에서 객체 선택하라고 해요. 자, 객체 선택 나는 요거 지울 거야. 클릭.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명령어 끝나면서 지워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ERASE 타이핑 엔터 눌러서 객체 선택하라고 하길래 나는 요것도 지우고 클릭. 얘도 지울 거야. 지금 코맨드 창 보시게 되면 객체 선택 또 하나 하라고 하죠. 자, 방금 전에 내가 클릭하면서 한 개를 찾았고 그 다음에 또 지울 거 있으면 또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택해주면 자, 내가 지금 한 번 클릭하면서 하나 찾았고 아까 찾은 것까지 해서 합이 2개다 라고 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또 얘도 지울 거야. 클릭하게 되면 총 합이 3개가 되겠죠. 자, 다 선택했어 라고 하시게 되면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레이즈 단축키를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단축키 첫 번째 스펠링 E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게 되면 자, 내가 E 타이핑하고 엔터 눌렀더니 캐드가 이레이즈라고 읽었어. 자, 객체 선택하래.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울 거야. 원하는 거 선택해 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캐드에서 가장 처음에 배우는 명령어가 라인과 이레이즈예요. 자, 직선을 그리는 명령어와 그 다음에 지우는 명령어 이렇게 2개가 되는데요. 일단 내가 처음에 작업을 시작할 때 이 십자머리는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이고 내가 키보드에서 뭔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여기 커맨드 라인에 들어간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상단 부분에 여기는 리본 메뉴라는 거다. 내가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고 클릭해서 선택하는 방법을 쓰는 애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라인과 이레이즈 그리고 기본적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서클, 원을 그리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토캐드에서 사용되는 곡선은 거의 일반적으로 정확한 치수가 있는 곡선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서클 1이 되는 거죠. 자, 서클 1을 그리실 때는 단축키 첫 번째 스펠링 C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서클을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서클을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서클을 그리는 방법을 좀 잘 익혀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토캐드 화면에서 서클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클 같은 경우는 치수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자, 일단 제가 지금 크기를 좀 키워 놓고선 자, 똑같은 서클인데 치수를 두 가지 형태로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똑같은 크기예요. 자, 치수가 똑같은데 하나는 R, 하나는 앞에 파이라는 기호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 원이라는 거는요. 자, 기본적으로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말해요. 그래서 그 중심에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값 모두 다 같은 거리니까 어떤 점이든지 간에 이 거리값이 똑같겠죠. 그래서 한 점까지의 거리값을 반지름, 레디어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앞에 R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레디어스 반지름의 약자 R을 써서 R 50으로 써있다. 그러면 반지름이 50이다. 중심에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값이 자, 보시면 한 점까지의 거리값이 얼마다? 50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얘는 앞에 파이라는 기호가 있는데요. 자, 이 파이라는 거는 지름을 말해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지름이라고 해서요. 자, 중심을 지나고 한 점에서 다른 한 점까지의 거리값, 한 점에서 중심을 지나며 마주보는 한 점까지의 거리값. 자, 중심에서 한 점까지의 거리값이 뭐라고 했어요? 반지름 레디어스라고 했고요. 자, 거기에 딱 2배가 되는 거죠. 한 점에서 중심을 지나고 마주보는 한 점 해서 반지름 곱하기 2, 얘를 지름이라고 해요. 자, 치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형태로 나오게 돼요. 앞에 어떤 약자, 기호가 써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아, 얘는 반지름 치수네, 얘는 지름 치수네, 그걸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오스냅이라는 게 있죠. 자, 오스냅이라는 거는 정확한 점을 찾아주는 도구인데 자, 오스냅은 화면 하단에서 여기 오스냅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객체 스냅, 우리말로 하게 되면 객체 스냅, 영문으로 하게 되면 오브젝트 스냅, 오스냅이라고 하는데 자, 우클릭 하셔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끝점 체크가 돼 있고 중심점 체크가 돼 있는데 자, 내려오시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 4분점이 있어요. 자, 원에서는 잡히는 점이 중심점과 4분점이 있어요. 자, 4분점도 클릭해서 체크를 해 놓고 확인을 해 보시면 자, 내가 어떤 명령어 들어가서 점 찍으라고 할 때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중심점, 센터 포인트 그리고 그 다음에 4분점 중심에서부터 0도, 90도, 180도 270도 원의 네 방향에 잡히는 점을 원의 4분점 쿼드런트라고 해요. 그래서 원에서는 중심과 네 방향 자, 수직, 수평 0, 90, 180, 270도에 이렇게 4분점이라는 오스냅이 잡힌다 라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R50짜리 반지름 50짜리 먼저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먼저 나는 서클을 그릴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서클 단축키는 C라고 했었죠? 단축키 C 타이핑 하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자, 나는 단축키 써서 캐드가 서클이라고 읽었어. 그 다음에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자, 원의 중심 나는 대충 이쯤에다 찍어줄 거야. 클릭해서 찍어주시고요. 자, 보통 원을 그릴 때는 중심선을 먼저 그려놓고, 자, 나중에 뭐 레이어라는 거를 배우시거나 칼라를 배우시게 되면 이렇게 중심선을 그려요. 그런 다음에 그 중심선에 교차하는 교차점에다가 나는 중심을 찍어줄 거야 라고 하시면 정확한 위치에 내가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중심을 찍으라고 하길래 나는 교차점에다가 중심을 땅 찍었어. 자, 그런 다음에 코맨드 창 보시게 되면 원의 반지름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는 반지름 얼마짜리? 50짜리 그려준다고 했으니까 50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R50짜리 그려져요. 자, 치수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치수 쓰는 방법은 캐드에서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일단 치수 쓰는 방법은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요. 이렇게 R50짜리 그려진 거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나는 똑같은 걸 그릴 건데 지름이라는 방법으로 그려보도록 할 거야. 자, 서클 C 타이핑 엔터 쳐서 서클이라고 캐드가 읽었는지 확인하시고, 자, 원에 대한 중심점 센터 포인트 지정하래 라고 해서 중심점 나는 여기에다 지정할 거야.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코맨드 창 보시게 되면, 자, 원의 반지름을 지정 또는 자, 반지름 값을 찍던지 아니면 지름을 입력해라. 자, 또는 하고선 대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옵션이라고 해요. 자, 옵션을 들어가는 방법은 옵션 위에서 클릭하시던지 아니면 자, 지름 옵션의 약자는 D예요. 다이아메타 지름의 약자 다이아메타의 첫 번째 스펠링에서 D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나는 옵션 들어갈 때 D 타이핑 엔터 눌러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D 타이핑 엔터 쳤더니 지름 옵션이 들어가서, 자, 지금 코맨드 창 보시게 되면 원의 지름을 지정해라 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자, 나는 지름 값을 얼마로 지정할 거야? 100이라고 지정할 거야. 타이핑 해주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자, 얼마짜리 지름 100짜리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는 방법은 크게 반지름으로 그리는 방법, 지름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내가 삼각형 또는 점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 점,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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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의 꼭지점 3개를 지나는 원을 그리고 싶어요. 자, 삼각형 3개의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라. 주어진 조건은 점 3개예요. 자, 서클 들어가셔서요. 자, 코맨드 보시게 되면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 또는 옵션, 대괄호 안에 옵션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대괄호 안에 현재 보시면 옵션이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옵션 보시게 되면은 3점이라고 해서 3포인트의 약자 3P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3P라고 타이핑해서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마우스로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저는 타이핑하고 엔터 쳤더니 뭐라고 해요? 원위의 첫 번째 점 지정하래. 나는 요 점 지나가는 거 클릭. 두 번째 점 지정하래. 요 점도 지나가야 돼. 클릭.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지정하래. 나는 이 점도 지나가야 돼. 세 점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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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게 되면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주어진 조건은 점 3개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지금 이 라인을 보시게 되면 점이 시작점, 끝점이 있어요. 그죠? 자, 이 2개의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라. 자, 서클 들어가서 자, 중심점 지정하라고 할 때 옵션 보시게 되면 자, 두 번째 2P, 자, 2포인트 옵션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점 2개를 지나는 원을 그려라 해서 2P 타이핑하고 엔터 치고 들어가시게 되면 자, 원의 지름의 첫 번째 끝점. 일단 나는 2점을 찍고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점 찍으래 클릭하고 나서 봤더니 자, 2점을 연결한 이 직선은 원의 한 점, 그 다음에 중심 마주보는 한 점을 지나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지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2P 옵션을 들어가시게 되면 자, 2P 옵션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원의 지름의 첫 번째 끝점, 원의 지름의 두 번째 끝점을 찍어라 해요. 즉, 내가 연결한 이 2점은 지름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있어요. 자, 마지막 방법을 먼저 제가 일단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요거 너무 크니까 좀 작게 이렇게 그려보면 자, R30짜리를 그릴 거예요. R30짜리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 자, 보시게 되면 자, 선이 2개가 있어요. 객체가 2개가 있는데 자, 얘하고 얘는 어떻게 요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어떻게 이 점에서 만나요. 자, 보시게 되면 원이 R30짜리가 그려지는데 이 선과 그리고 이 선과 각각 한 점 한 점에서 만나요. 주어진 조건은 점 2개와 반지름인데 이렇게 객체 2개가 한 점에서 만나. 물론 다른 조건이 있어요. 뭐 중심 연결하고 90도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한데 그거 일단 좀 무시하시고 얘하고 한 점에서 만나. 이거를 우리말로 하게 되면 접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접점이라고 해서 그 접하는 점을 탄젠트라고 해요. 보시면 여기 오스냅에서 보시게 되면 접점, 탄젠트 점이 있어요. 자, 굳이 얘가 체크가 안 돼 있어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객체가 2개가 있는 상태에서 나는 서클 들어가서 자, 중심점 지정하라고 할 때 3P, 2P 있고 마지막 옵션에 TTR, 탄젠트, 레디어스, 접점, 반지름 해서 약자 TTR, T 타이핑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파란색 대문자 T 타이핑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자, 첫 번째 접점 찍으래요. 어디에 정확히 생기는지 모르지만 보시게 되면 이 탄젠트라는 오스냅이 이 라인 위에서 계속 뜨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무 데서나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점 지정하래. 두 번째는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라인 위에서 생겨 클릭. 그 다음에 반지름 지정하래. 나는 30짜리 해줄 거야.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R30짜리가 얘한테 접하고 얘한테 접하게 생긴 거예요. 자, 접했는지 한 점에서 만났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교차점, 명령어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교차점이 잡히는지 그 다음에 교차점이 잡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원래 이 접했다는 의미는 지금 접하는 점에서 중심 연결했을 때 얘하고 얘가 90도를 이루어야지 정확히 접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무시하시고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는 방법 TTR까지 해봤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offset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offset이란 아이는 단축키는 첫 번째 스펠링 O로 지정이 돼 있어요. 자, 보통 단축키는 첫 번째 스펠링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스펠링까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 offset이라는 명령어는 지정한 간격으로 복사하는 명령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offset 하기 위해서 자, 나는 CAD에서 먼저 라인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쏘라는 거, 직교 모드라는 거를 F8번 눌러서 켜주고요. 자, 라인 들어가서 제가 라인을 100짜리를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100짜리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나는 얘를 오른쪽으로 50만큼 간격을 두고 복사할 거다. 자, 간격 50만큼 복사할 거다 라고 할 때, 자, 만약에 내가 offset이라는 명령어를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자, 라인 들어가서 직교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나는 50짜리 라인을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100짜리 라인을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50짜리 라인을 지워서 이렇게 해주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작업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요거 지워주고요. 자, 이 작업을 좀 더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해서 offset이라는 명령어를 쓸 거야. 자, offset. 자, 단축키 O 타이핑하고 엔터 쳐서 들어가는 거죠. 자, 단축키 O 타이핑 엔터 쳐서 들어가게 되면 코맨드 보시게 되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단축키 O라고 입력했더니 offset이라고 CAD가 읽었어. 그런 다음에 자, 간격 띄우기 거리 지정이라고 돼 있어요. 자, 나는 얼마만큼의 간격을 줄 것인지 그 간격 띄우기 거리 값을 지정하는데 자, 우리 얼마만큼 하기로 했어요? 50만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나는 50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자, 코맨드에서 뭐 하라고 해요?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하라고 해요. 자, 나는 얘를 간격 띄우기 offset 할 거니까 얘를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자, 다시 코맨드를 보시게 되면 자, 간격 띄우기 할 면에 점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자, 나는 offset 간격 띄우기 간격 복사를 해줄 건데요. 내가 선택한 얘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다 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서 자, 마우스를 내가 처음에 선택한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마우스 오른쪽에다 놓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offset이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내가 offset 하나 했다고 명령어가 바로 안 끝나요. 일단 나는 끝내줄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엔터 쳐서 끝내주시면 이렇게 offset이 된 거 확인이 되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길이값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50만큼 offset이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50만큼 offset 할 거야. 한 번 더 해볼게요. 얘를 나는 어디에다가 오른쪽에다가 offset 할 거야. 자, offset 들어가셔서 자, 간격 띄우기 거리값 길이값 지정하라고 해요. 50만큼 할 거야. 엔터. 그 다음에 어떤 아이 할 거야? 얘 할 거야. 선택. 자,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할 면에 점 지정. 어디에다 할 거냐? 방향 지정하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다 할 거면 내가 선택한 객체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다가 마우스 놓고 클릭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일단 하나 된 거 확인이 됐는데요. 자, 코맨드 창을 다시 보시게 되면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하라고 해요. 자, 아까 우리가 순서를 보시면
옵셋 들어가서요. 그런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거리값 지정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객체 선택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방향 지정하라고 했어요. 1번 거리, 2번 선택, 3번 방향이었는데 1번 거리를 다시 물어보는 게 아니고 2번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거리값은 50으로 고정이 됐단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50만큼 간격을 두고 얘를 선택하고 클릭 방향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또 객체 선택하래. 또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간격값을 오른쪽에다가 50만큼 두고선 할 게 아니고 간격값을 이번에는 80만큼 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옵셋이라는 명령어는 명령어 한 번에 간격값을 한 번밖에 지정을 못해요. 그래서 엔터 쳐서 나가 주셔야 돼요. 명령어를 아예 끝내주시고 자, 다시 옵셋 명령어 타이핑하고 들어가셔서 간격값, 간격 거리값 지정하라고 할 때 80이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선택, 방향, 선택, 방향 해서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나는 다시 50으로 해줄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엔터 쳐서 명령어 끝내주시고 다시 옵셋 들어가서 하시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나는 조금 더 빠르게 해줄 거야 라고 해서 일단 라인 들어가서 100짜리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옵셋 들어가서 간격값 얼마만큼 할 거야? 50만큼 할 거야. 엔터. 그 다음에 객체 선택하래. 객체 선택했어요. 자,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 코맨드 창을 보시게 되면 간격 띄우기 할 면의 점 지정 또는 하고선 대괄호 안에 3개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CAD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라 하고선 또는 이걸 하든지 또는 대괄호 안에 있는 애를 해라. 대괄호 안에 있는 아이들을 옵션이라고 해요. 앞에서 기본값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옵션을 들어갈 거야 라고 할 때 이 옵션을 들어가시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옵션 위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고 클릭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다중이라는 옵션을 클릭했어요. 지금 코맨드 창 보시게 되면 얘를 클릭했기 때문에 다중 M이라고 돼 있죠. 자, M은 멀티플의 약자 M을 쓴 거예요. 자, 여기 코맨드 창 보시게 되면 내가 클릭함으로써 멀티플 들어간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간격 띄우기 할 면에 점 지정하래요. 자, 선택 한번 하고 내가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 방향 클릭,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해요? 또 면에 점 지정, 방향 클릭, 방향만 계속 클릭해서 내가 똑같은 간격으로 여러 번 조금 더 빠르게 매번 객체 선택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선택해 놓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여러 번 할 수가 있어요. 자, 다 했으면 엔터, 그 다음에 엔터 한 번 더 눌러서 끝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멀티플이라는 옵션을 썼는데요. 자, 보통은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옵셋 들어가셔서 자, 간격값 얼마 할 거야? 50 할 거야? 타이핑 엔터, 선택하래, 선택. 그 다음에 자, 원하는 방향을 지정하든지 아니면 옵션을 들어가래. 자, 옵션 들어갈 때 다중은 뭐라고 했어요? 멀티플, M이 약자로 지정이 돼 있다고 했었죠? 자, M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썼어요. 타이핑 엔터. 이 마우스로 클릭하는 기능 자체가 최근에 생겨난 거고요.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단축키, 옵션의 단축키를 타이핑 엔터 쳐서 들어가셔도 돼요. 됐나요? 그런 다음에 방향 해주시고 다 했어 엔터 한 번 더 눌러서 끝내주실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옵셋을 조금 더 빠르게 여러 번 할 수가 있는데, 자, 현재 보시면 내가 처음에 얼마짜리 100짜리 라인을 그려놓고서 옵셋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얼마짜리? 전부 다 이렇게 100짜리 라인이 나오게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직선은 점들의 조합인데, 자, 처음점과 끝점을 내가 중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을 바로 직선 코스로 연결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CAD 명령어 중에 서클 1이라는 애가 있죠. 자, 서클 들어가서 자, 내가 중심 찍고 R 50짜리 반지름 50짜리를 이렇게 그렸어요. 자, 치수가 좀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더 크게 보이게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50짜리를 이렇게 그렸어.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서클을 옵셋을 할 거예요. 자, 옵셋 들어가서 자, 간격값을 10을 주고선 엔터. 그런 다음에 50짜리를 선택해서 바깥으로. 자, 내가 선택한 R 50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에서 방향을 클릭해서 지정해 주시면 R 50짜리보다 좀 더 큰 서클이 그려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얼마만큼 커졌는지 확인을 좀 해봤더니 반지름 값이 얼마? 50에서 60으로 변한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원이라는 거는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말하게 돼요. R 50짜리라는 거는 레디어스, 반지름의 약자를 써서 중심에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 얘가 반지름 50만큼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얘를 바깥쪽으로 10만큼 옵셋을 하게 되면 중심에서부터 50만큼 거리를 두고 있던 점들이 10만큼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50 더하기 10해서 반지름이 R60짜리, 내가 지정한 옵셋 디스턴스 간격만큼 10만큼 바깥쪽으로 나가서 결국 그만큼 반지름이 커지게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옵셋 들어가서 자, 간격값을 20을 주고선 이 50짜리를 클릭 안쪽으로 옵셋을 했어 라고 하시게 되면 자, 50만큼 거리를 두고 있던 점들이 안쪽으로 일제히 얼마만큼씩 들어왔어요? 전부 다 사방에서 20만큼씩 들어왔어요. 그러면 50만큼 거리에서 20만큼 들어왔으니까 중심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는 50 빼기 20해서 얼마? 반지름 30짜리 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옵셋을 할 때 내가 직선, 자, 선을 옵셋하게 되면 자, 그 복사본은 직선의 특성상 똑같은 크기, 똑같은 길이 값에 직선이 나오는데 원이라는 거는 서클이라는 아이는 그 특성상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야. 내가 지정한 거리, 간격값만큼 반지름이 커지거나 작아진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옵셋을 하실 때 내가 직선, 그 다음에 서클, 제가 대표적인 예로 직선과 서클, 라인과 서클을 예를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렉탱글이나 또는 폴리건 같은, 렉탱글은 사각형, 폴리건은 다각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도형 같은 거를 옵셋하게 되면 그 간격값만큼 또 커지거나 작아진다.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됐나요? 자, 이번 시간에 트림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트림은 단축키는 두 번째 스펠링까지 TR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트림이라는 명령어는 기준을 두고 자르는 명령어예요. 자, 자르긴 자르는데 어떤 기준이 되는 객체를 내가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잘라야 할 객체를 선택해 줘야 돼요. 그래서 트림이라는 명령어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 선택하는 거를 잘 모르고 했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잘려 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는 이 트림에 관한 설명을 들으실 때 자, 어떤 순서로 어떤 객체를 선택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잘 보시고 이해만 잘 하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명령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CAD 화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CAD 화면이고요. 자, 나는 일단은 자르려면 잘라야 할 객체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라인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서클도 이렇게 막 그려놨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나는 트림을 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자, 트림은 단축키가 두 번째 스펠링까지 지정이 돼 있다고 했었죠? 자, 나는 트림 할 거야. 그래서 트림, 단축키 TR 타이핑하고 엔터 치고 들어가시게 되면 자, 나는 어떻게 트림, 단축키 TR 들어가서 자, 트림이라고 CAD가 읽었어.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절단 모서리 선택이라고 해서 기준을 선택하라고 해요. 자, 보시게 되면 나는 이 서클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이 라인의 끝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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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 기준이 되는 객체는 뭐예요? 서클 1이 되는 거죠. 자, 기준이 되는 아이 클릭하고 선택하시게 되면 자, 또 나는 다른 아이를 기준으로 삼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다른 아이를 또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는 이 서클 하나야 라고 하시게 되면 엔터 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기준 선택 엔터 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 코맨드 창에서 자를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나는 어떤 아이를 자른다고 했어? 이 라인을 자른다고 했는데 어디를 자른다고 했어요? 서클의 바깥 부분을 자른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서클을 기준으로 해서 라인 바깥쪽에서 마우스를 바깥에다가 놓고선 클릭, 마우스를 바깥쪽에다가 놓고선 클릭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자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서클을 기준으로 해서 라인의 바깥쪽 부분 얘를 자르려고 했는데 만약에 안쪽을 선택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이 잘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 했으면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서클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라인의 바깥쪽을 잘라낼 거예요. 자, 트림 들어가서요. 엔터, 기준 선택해. 자,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 객체 클릭해서 선택해주고 나는 선택을 다 했어.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고요. 어느 부분 잘라줄 거야? 이 부분 자를 거야? 클릭. 이 부분 자를 거야? 클릭하시고 다 했어.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트림이라는 오브젝트는 내가 기준을 선택하고 잘라주는 애예요. 기본적으로 CAD에서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준을 선택하고 자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준을 선택하고 엔터 친 다음에 자르고 싶은 부분을 자른다, 선택한다,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수평선을 여러 개 좀 그려놓고요.
자, 이번에는 수직선을 이렇게 2개 그렸어요. 자,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2개의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안쪽에 있는 선들을 전부 다 잘라낼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는 누구예요? 요거 2개고 자를 오브젝트는 누구예요? 요 수평선들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자, 트림 들어가요. 트림 들어가서요. 엔터, 기준 선택하래. 얘가 기준이야. 클릭. 또 얘도 기준이야. 클릭. 2개의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고 엔터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신 다음에 자, 자를 객체 나는 요거 자를 거야. 클릭. 요거 자를 거야. 클릭. 요거 자를 거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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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시면 되겠죠. 되긴 되는데 지금처럼 내가 6개 자를 게 아니고 만약에 100개 자를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100번 클릭해야 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되돌아가서 얘를 조금 더 빠르게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트림 들어가요. TR 엔터 치고 들어가셔서 자,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 요거 클릭,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엔터 쳐서 자를 객체 선택하라고 할 때, 자를 객체 선택하라고 할 때 보시게 되면 옵션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보시게 되면 걸치기라는 애 있는 거 보이시죠? 걸치기. 자, 얘는 영문으로 하게 되면 크로싱이라고 뜨게 돼요. 크로싱. 자, 크로싱 박스 옵션이라고 해서 자, 파란색 대문자 C 타이핑하고 엔터 치고 넘어가시게 되면 자, 크로싱 박스라는 거를 그려서 내가 지우고 싶은 애를 선택하는데 자, 크로싱 박스라는 거는요. 보시면 자, 내가 박스 그릴 때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쭉 당겨서 원하는 박스 크기만큼 당겨주고 마우스 또 왼쪽 버튼 눌러서 클릭해서 클릭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는 박스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오시는 박스 보시게 되면 점선에 초록색 박스가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자, 이 점선의 초록색 박스를 캐드에서 크로싱 박스, 걸쳐지는 박스라고 불러요. 영문으로 하게 되면 크로싱 박스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내가 어떤 아이를 잘라줄 거냐면 가운데 있는 이 라인들을 전부 다 잘라줄 거야. 그러면 이 크로싱 박스를 그려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자를 아이들이 이 크로싱 박스에 전부 다 걸쳐지게끔 박스를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걔네들이 한 번에 잘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크로싱, 걸치기라는 옵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내가 좀 더 작업을 빠르게 객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라지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이 크로싱이라는 옵션을 사용하려면 자, 옵션 사용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트림 들어가서 기준 선택, 엔터 치고 옵션 C 타이핑, 코맨드에다 이렇게 C 타이핑 엔터 쳐서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옵션 들어가지 않아도 바로 내가 클릭해서 박스를 그려주시게 되면 크로싱 박스가 그려져요. 그래서 그냥 바로 박스 그려서 한 번에 여러 개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잘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크로싱 옵션으로 조금 더 빠르게 잘라줄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되돌아가서 자, 트림 들어가서 엔터, 기준 선택 하시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옵션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울타리라는 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울타리. 자, 영문으로 하게 되면 펜스라고 해요. 펜스. 자, 펜스의 첫 번째 스펠링 F가 이 옵션의 단축키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펜스 클릭하시던지 F 엔터 치고 들어가시게 되면
자, 코맨드에서 첫 번째 울타리 점 또는 선택해서 커서 지정해라. 자, 울타리라는 거를 그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울타리는 자, 내가 이렇게 클릭해보면 점선 형태로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울타리는 라인의 형태예요. 펜스 라인이라고 해서 점선의 울타리 형태로 나오게 돼요. 점선의 라인 형태로 울타리가 나오게 되는데 자, 내가 어떤 아이 지운다고 했어요? 요 가운데 있는 라인 지운다고 했어요. 그럼 나는 트림 들어가서 기준 선택, 엔터, 펜스 옵션 들어가서 자, 점선의 라인의 형태인 울타리를 어떻게 내가 자르고 싶은 애들 이렇게 걸리게끔 라인은 점 2개를 찍어야 돼요. 시작점 찍고 끝점 클릭해서 정확히 라인을 그려주신 다음에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면 그 울타리에 걸린 아이들 전부 다 잘라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크로싱도 편하고 이 울타리도 편해요. 근데 이 울타리 펜스 옵션은 내가 한 군데 있지 않고 뭐 지그재그로 잘라줄 거다 라고 할 때 조금 더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언두해서 되돌아가서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잘라주도록 할 거예요. 자, 트림 들어가서 자, 펜스 옵션 들어가서 오른쪽을 잘라줄 건데 다 잘라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트림 들어가서 기준 선택 엔터 펜스 옵션 들어가서 나는 요거 자르고 얘는 건너뛰고 얘도 자르고 얘는 건너뛰고 요거 자르고 해서 요렇게만 잘라줄 거야 라고 할 때 엔터 쳐서 잘라주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 잘라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때는 내가 그냥 클릭해서 잘라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펜스를 이렇게 부분 쳐서 내가 잘라주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림이라는 명령어는 첫 번째는 기준을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로싱이라는 옵션으로 자르는 방법, 세 번째는 펜스, 울타리로 자르는 방법,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처음에 CAD에서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트림 들어가서 기준 선택하라고 할 때 그냥 엔터 쳐서 넘어가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냥 엔터 쳐서 넘어가시는 분들은 자, 지금 트림 들어가서 기준 선택하라고 할 때 코맨드 창을 보시게 되면 객체 선택 또는 옵션이라는 거 있고 꺽쇠 부등호 안에 모두 선택이라는 거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코맨드 창에서요, 꺽쇠 부등호 안에 모두 선택이 있는데 내가 이때 엔터 쳐서 넘어갔다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엔터 쳤어. 걔는 이 꺽쇠 부등호 안에 있는 값을 지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즉 나는 그냥 엔터 쳐서 이 모두 선택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준 선택하라고 할 때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내가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를 모두 다 선택, 화면에 있는 아이를 모두 다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잘라낼 건데 자, 요렇게 얘도 기준으로 잡히고 얘도 기준으로 잡히고 다 잡혀서 이렇게 조각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떻게 할 거라고 했어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라인 왼쪽 부분을 전부 다 자를 거야.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배운 대로 하게 되면 트림 들어가서 기준 선택 엔터 왼쪽 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얘만 기준이 선택이 돼서 얘가 다 잘려 나가는데 트림 들어가서 기준 선택하라고 할 때 그냥 엔터 쳤어? 그랬더니 모두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가 다 기준이 선택이 돼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통으로 자를 수 없고 조각 나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트림에서 기준 선택하는 방법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객체,
자, 객체는 영문으로 하게 되면 오브젝트라고 하게 돼요. 자,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CAD에서는 내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수만 개의 객체를 내가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결국 내가 CAD를 사용하는 이유는 실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무에서 이 CAD로 도면을 사용하시게 되면, 도면을 작성하시게 되면 객체가,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이 객체를, 오브젝트를 선택을 빠르게 잘 해야 작업이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을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CAD 화면에서 우리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뭐가 있어야 내가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개 라인을 여러 개 그려놓고 뭐 서클이라는 것도 그리고 폴리건이라는 것도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내가 뭐 복사를 하거나 이동할 거야. 자, 무브를 한번 들어가서 해보죠. 자, 이동할 거야. 무브 들어가시게 되면 자, 코맨드에서 어떤 명령어든지 간에 객체 선택하라고 물어보게 돼요. 자, 복사를 하던 이동을 하던 뭔가를 하던지 간에 오브젝트를 선택해라, 객체를 선택해라 라고 하게 되는데 요때 자, 코맨드 창에다가 물음표를 타이핑해 주시고요. 엔터 눌러 주시게 되면 자,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요. 자, 객체 선택하라고 할 때 물음표 타이핑 하시고 엔터 눌러 주시게 되면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윈도우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윈도우 보시게 되면 단축키가 W로 되어 있어요. 윈도우의 첫 번째 스펠링 W를 쓰게 돼요. 자, 일단 이 윈도우라는 옵션은 굳이 내가 W 엔터 치고 옵션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않아도 되고 어떻게 하냐면 윈도우 박스라고 해서 CAD에서 내가 박스를 그릴 때 클릭해서 박스를 그려요. 근데 이 박스를 내가 좌에서 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게 되면 실선에 파란색 박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실선의 파란색 박스를 윈도우 박스라고 부르게 돼요. 자, 명령어 들어가서 나는 이동할 거야. 무브 들어가서 내가 어떤 아이를 선택할 거냐면 요 서클을 선택할 거야. 물론 클릭하는 방법이 있지만 나는 윈도우 박스를 이렇게 그려서 선택을 하는데 이때 윈도우 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박스를 코너점 마저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어떤 아이만 선택이 됐어요? 서클 1만 선택이 된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윈도우 박스는요, 보시는 것처럼 자, 박스 안에 완전히 다 포함이 된 오브젝트, 박스 안에 완전히 포함된 객체만 선택을 하게 돼요. 자, 지금 박스 주변에 라인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걔네들은 완전히 포함이 되지 않고 걸쳐져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고 박스 안에 완전히 포함이 된 서클 1만 선택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요게 윈도우 박스라는 옵션인데 굳이 옵션 안 들어가도 된다고 했어요. 바로 그냥 박스를 좌에서 우로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명령어 들어가서 객체 선택하라고 할 때 물음표 타이핑 엔터 쳐서 여기 크로싱, 자, 걸치기라는 아이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C라고 단축키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얘는 크로싱 박스라고 하는 옵션이에요. 자, 크로싱 박스는 박스를 그려줄 때
우에서 좌,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려주는 아이예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 우에서 좌로 그려주시게 되면 자, 박스가 어떻게 나와요? 점선에 초록색 박스가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점선의 초록색 박스를 우리는 크로싱 박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박스를 클릭해서 다 그려놓고 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어떤 아이들 완전히 포함이 된 요 서클 그리고 걸쳐있던 라인들까지 전부 다 선택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말 그대로 크로싱 박스는 걸쳐져 있는 아이들 전부 다 선택이 되게 해주는 옵션이에요. 자, 윈도우나 크로싱 같은 경우는요, 내가 굳이 옵션 안 들어가도 이렇게 그리는 방향만 맞춰서 그려주시게 되면 바로 내가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무브 들어가서 자, 물음표 타이핑 엔터 쳐서 볼 거예요. 자, 쭉 가다 보시게 되면 추가와 그 다음에 제거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추가는 add, 제거는 remove라고 해요. 자, add와 remove, 추가와 제거가 있는데요. 일단 내가 뭔가를 선택했어요. 얘도 선택, 얘도 선택, 얘도 선택하고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서클만 선택을 해야 했었지 나머지 라인들은 선택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미 선택한 걸 선택 취소를 하고 싶어 할 때 아까 옵션에 제거 옵션이 있었죠. remove라고 해서 자, 단축키는 R로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자, remove 제거의 옵션 단축키 R 타이핑 엔터 치고 나서 보시게 되면 자, 아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객체 선택하라고 돼 있었는데 내가 R 타이핑하고 엔터 쳤어. 객체 제거할 거 선택하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자, 나는 이미 선택이 된 걸 선택 취소할 거야. 객체 제거하라고 할 때, remove 오브젝트 하라고 할 때 클릭하시게 되면 선택 취소가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해서 전부 다 라인을 취소했는데 모르고 얘도 취소한 거예요. 나는 이 서클 계속 선택해야 되는데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코맨드 창에서 자, 나는 객체 선택이라고 말이 떠야 다시 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계속 객체 제거하라고 해요. 계속 remove 오브젝트 모드로 뜨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다시 선택 추가 모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아까 추가가 뭐였어요? add. 자, A 타이핑, add의 첫 번째 스펠링 A 타이핑하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자, 객체 선택으로 말이 다시 바뀌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시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remove 상태이던 add 상태이던 객체 선택 상태이던 객체 제거 상태이던 아무튼 내가 원하는 게 제대로 선택이 됐어 라고 하시게 되면 엔터 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내가 마찬가지로 이동할 거야 라고 하고 나서 자, 물음표 타이핑 엔터 치시게 되면 옵션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전이라는 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전. 자, 이전 previous라고 해서요. 자, 단축키, 옵션의 단축키는 P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내가 방금 전에 move 들어가서 자, 요거 5개 이렇게 선택했어요. 5개 선택하고 엔터 무브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봤더니 자, 객체가 너무 여러 개이다 보니까 방금 전에 내가 선택한 게 뭐였지? 라고 해서 선택을 다시 해야 되는데 헷갈릴 때나 또는 선택을 내가 100개를 선택한 거예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사이에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다 보면 몇십 개, 몇백 개를 내가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개를 선택해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방금 전에 선택한 거를 다시 내가 재선택을 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옵션이에요. 자, 명령어는 상관없어요. 내가 방금 전에 이동, 무브를 했던지, 만약에 복사할 거야, 카피를 했던지 상관없어요. 어떤 명령어든지 상관없이 이번엔 카피, 복사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브젝트 선택하라고 할 때, 객체 선택하라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previous 단축키 P라고 했었죠? 자, P 타이핑하고 엔터 쳐서 이전 옵션 들어가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전에 이전에 내가 선택한 객체를 다시 재선택하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내가 작업을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실무에서 도면 작성을 하시다 보면, 이 CAD 작업을 하시다 보면 내가 몇십 개에서 또는 몇백 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개를 재선택해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previous P 타이핑하고 엔터 쳐서 넘어가시게 되면 처음에 선택할 때는 몇 분이 걸렸지만 이 previous라는 옵션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재선택을 몇 초 만에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처음에 CAD를 배우실 때는 이 previous라는 옵션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작업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 이 옵션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previous P 타이핑 엔터 쳐서 5개 다시 재선택이 됐어. 그러면 엔터 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고, 나는 얘를 복사할 거였으니까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 우리 5가지 배웠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떤 명령어든지 간에 들어가서 객체 선택하라고 할 때 아무 때나 물음표 타이핑 하시면 안 돼요. 객체 선택이라는 말이 떴을 때 물음표 타이핑하고 엔터 쳐서 일단 쭉 보세요. 자, 처음에 하실 때는 물음표 타이핑하고 엔터 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보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 배웠어요? 윈도우, 그 다음에 걸치기, 크로싱, 그 다음에 추가 제거, add, remove, 그 다음에 이전, previous 5가지 배웠어요. 자, 그렇게 외우는데 어렵진 않기 때문에 한 번만 보시면 되고요. 자, 꼭 매번 내가 물음표 타이핑하고 엔터 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만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서 명령어 아무거나 들어가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라인들은 빼야지. 그러면 제거, remove, R 타이핑해서 요거는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나는 요 라인은 하나 추가했어야 됐네. 다시 add 들어가서 요거 추가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작업해 주시고, 자, 나는 윈도우라는 방법으로 여기 있는 폴리건만 선택해야지 윈도우는 좌에서 우로 선택하시면 되고, 자, 얘만 선택하려고 했는데 모르고 크로싱을 썼어? 자, 이렇게 우에서 좌로 그려주시게 되면 크로시 박스라고 했었죠? 걸쳐있는 아이들 모두 선택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윈도우와 크로싱 정확히 이해하시고 또 잘못 선택했어 라고 하시게 되면 리무브 들어가서 불필요한 거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번에 총 4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다시 걔를 재선택할 거야. 그러면 명령어, 본인이 원하시는 명령어 들어가서 자, previous P 타이핑하고 엔터 치셔서 다시 재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copy라는 명령어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copy는 말 그대로 객체를 복사하는 명령어가 돼요. 자, copy 단축키는 두 번째 스펠링 C5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간단히 복사를 하는 명령어이긴 하지만 내가 기준점과 그 다음 점을 잘 지정을 해야 원하는 위치에 한 번에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과 다음 점 잡는 방법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CAD 화면에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나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겠죠? 어떤 객체에 있어야 되니까 제가 서클 들어가서 이렇게 서클을 하나 그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나는 얘를 카피를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카피는 단축키 C5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자, C5 타이핑하고 엔터 치시게 되면 내가 단축키 C5라고 입력했으니까 CAD가 카피라고 읽었어. 대문자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코맨드 보시게 되면 객체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나는 얘를 복사할 거니까 서클 클릭하시게 되면 코맨드 창에서, 자, 지금 내가 한번 클릭해서 한 개를 찾았다 라고 하는 거 보이실 거고요. 또 객체 선택하라고 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으니까 엔터 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다음 단계에서 기본점 지정해라 라고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는 이 서클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 지정하라고 할 때 대략 이 서클의 오른쪽 하단 이쯤에다가 클릭해서 지정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코맨드 창에서 두 번째 점을 지정해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 복사본이 하나 붙었는데 복사본 보시게 되면 어떻게 처음에 내가 선택한 이 서클에서 지정한 요 기준점, 기본점의 거리와 각도, 자, 오른쪽 하단쯤에다가 찍었어요. 그 거리와 각도만큼 복사본이 따라 붙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기본점을 지정하고 두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해서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주황색의 점선 하나 붙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 점선의 길이와 각도만큼 복사본이 따라 붙고 있어요. 그죠? 자, 내가 카피를 할 때, 복사를 할 때 얘를 어디에다가 위치를 지정을 해야 돼요. 자, 위치를 지정하는데 그때 내가 지정하는 이 카피라는 명령어 중간에 임시로 지정하는 기본점과 다음 점 사이에 이 직선, 라인의 거리와 각도만큼 복사본이 생긴다 라는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일단 나는 대략 이쯤에다가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지정했더니, 자, 코맨드에서 지금 두 번째 점을 또 지정하려고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카피라는 명령어는 다중 모드가 선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위치, 지금 생기는 이 점선의 길이와 각도만큼 복사본 클릭 여러 번 클릭해서 내가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나는 이제 다 했어 라고 하시게 되면 엔터 쳐서 끝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스냅을 활용해서, 객체 스냅을 활용해서 정확한 위치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서클 보시게 되면, 자, 오스냅, 객체 스냅은 중심점 4분점이 잡히는데 바로 오른쪽에다가 정확히 탁 붙여서 복사를 해줄 거야 라고 할 때,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객체 스냅, 오스냅 켜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우클릭하셔서 기본적으로 지금 끝점, 중간점 체크 안 돼 있고 중심점, 4분점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중심점과 4분점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나는 복사할 거야. 카피 CO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자, 객체 선택하라고 해. 나는 얘를 선택할 거야.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선택 다 끝났어 라고 하고선 엔터 눌러주시면 자, 기본점 지정하라고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얘를 정확히 오른쪽에다가 탁 붙여줄 거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점을 저는 왼쪽 4분점에다가 지정해 줄 거예요. 클릭해 주고 요 점이 나중에 복사본에 어디로 와야 돼요? 요 지점에 와야겠죠. 오른쪽 4분점 지점에 와야지 옆에 정확히 복사본이 착 하고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기본점을 왼쪽 4분점에다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오른쪽 4분점 땅 하고 찍어주시면 정확히 옆에 0도 방향에다가 복사본이 생긴 거 보이실 거고요. 자, 나는 연속해서 계속 옆으로 붙여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처음에 지정한 기본점은 이미 고정이 돼 있어요. 나는 또 두 번째 점. 자, 두 번째 복사본은 첫 번째 복사본의 오른쪽 4분점에 와야겠죠? 클릭, 오른쪽 4분점, 클릭, 오른쪽 4분점, 클릭해서 여러 번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위치에. 자, 엔터 눌러서 끝내주시고요. 이번에는 요 5개를 한 줄이라 라고 하고선 자, 얘를 아래쪽으로 정확히 아래로 자, 마이너스 90도 방향으로 복사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카피 들어가서 자, 다 선택해요. 요거 해서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엔터 눌러주신 다음에 기준점을 어디에다가 지정할 거야? 자, 위쪽 4분점에다가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 아래로 내려오셔서 자, 원본의 아래쪽 4분점에다가 클릭해 주시게 되면 정확히 아래에 나는 착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자, 2줄 더 해보도록 할 거예요. 합이 4줄로 만들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지금 복사본의 아래쪽 4분점에 한 번 더 찍어주시고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사본의 4분점 아래쪽 4분점에다가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엔터. 나는 정확히 오른쪽으로 5개, 왼쪽 아래쪽으로 4개에서 5, 4, 20개를 정확한 위치에 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해서 나는 카피로 복사를 하는데 오스냅을 활용해서 정확한 위치에다가 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봤고요. 자, 카피하게 되면 카피 짝꿍 무브가 있어요. 자, 무브는 말 그대로 객체를 이동하는 명령어예요. 자, 단축키는 첫 번째 스펠링 M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브는 사용하는 방법이 카피랑 똑같아요. 카피랑 똑같은데 다만 결과가 틀린 거죠. 카피는 복사하는 거니까 원본 있고 복사본 있고 2개 이상 생기게 되고요. 무브는 단순히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본 계속 처음에 선택한 아이만 남게 되는 거죠. 자, 다시 CAD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자, 무브 할 거야 라고 해서 일단 나는 서클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자, 무브 단축키 M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단축키 M 입력했더니 CAD가 무브라고 읽었어. 대문자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 객체 선택해라, 셀렉트 오브젝트 하라고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나는 얘를 선택할 거야. 클릭하시면 한 개를 찾았고 또 객체 선택하라고 해. 나는 더 이상 선택할 것이 없어. 엔터 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기준점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기준점 베이스 포인트를 지정하시는데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서클을 기준으로 제가 오른쪽 하단 지점에다가 대략 클릭했어요.
자, 그랬더니 코맨드에서 두 번째 점을 지정해라 라고 하는 거 보이실 거야.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기준점과 두 번째 점 사이에 라인, 점선에 라인 그려지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그 점선의 라인의 거리와 각도만큼 복사본이 붙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무브는 단순히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다중이고 뭐고 없어요. 멀티플이 없어요. 무브 들어가서 내가 선택하고 엔터 눌러서 기준점 지정하고 원하는 위치에 땅 하고 갖다 놓으면 명령어 끝나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나는 얘를 아까 배웠던 카피를 이용해서 선택, 엔터, 기준점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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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똑같이 5줄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를 다시 한번 선택해서 위에 4분점, 아래 4분점, 아래 4분점 이렇게 해서 갖다 준 다음에 제가 일단 밑에 있는 것만 컬러를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워보도록 했어요. 자, 아래에 있는 이 노란색 얘 서클을 내가 이동을 해서 이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 갖다 놓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얘를 선택해서 여기 위에 있는 요 자리에 갖다 놓을 건데 자, 무브 들어가서 자, 선택 아래 객체 선택 클릭 엔터 한 다음에 기준점을 지정하라고 하는데 이때 기준점을 잘 지정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봤더니 얘가 나중에 이 자리로 올 거야. 그러면 옮겨질 자리, 최종적으로 얘가 올 자리 보시게 되면 자, 잡을 수 있는 4분점이 어느 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잡히는 점이 하나, 둘, 세 개. 정확히 잡을 수 있는 점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왼쪽, 아래, 오른쪽 3개의 점이 정확히 잡혀서 자, 이 서클의 오른쪽 4분점을 기준점으로 잡고 클릭 얘를 오른쪽 4분점 자리 어디예요? 요 지점이죠. 클릭해서 갖다 놓게 되면 한 번에 원하는 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다시 되돌아가서요. 내가 무브 들어가서 얘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을 찍어라 할 때 위쪽 4분점에다가 기준점을 찍었다 라고 하게 되면 클릭 자, 내가 옮겨놓을 자리에서 지금 위쪽 4분점에 정확히 잡을 수 있는 오스냅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한 번에 얘를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내가 카피나 무브를 할 때는 얘를 나중에 어떤 자리에다가 복사하거나 이동시킬 거야. 이 자리에 갖다 놓을 건데 이 자리에서 지금 잡을 수 있는 오스냅이 이 원본 기준으로 왼쪽, 아래쪽, 오른쪽이고 위쪽은 없으니까 위쪽 4분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4분점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걔를 원하는 위치에 땅 하고 갖다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가지고선 여기 오른쪽에다가 갖다 놓을 거예요. 자, 얘가 이 사이에 갈 거면 자, 여기에서 잡을 수 있는 오스냅은 뭐가 있어요? 위쪽, 왼쪽, 아래쪽, 오른쪽은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무브 들어가서 얘를 선택, 엔터, 기준점 지정하라고 할 때 오른쪽 4분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쪽 4분점을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클릭 위쪽 4분점에 해당하는 지점 클릭해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얘를 여기에다가 갖다 놓을 건데 봤더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잡을 수 있는 4분점이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다 있어요. 자, 만약에 아래쪽에 얘네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래쪽에 잡을 수 있는 4분점이 없어지게 되니까 자, 무브 들어가서 선택, 엔터, 기준점 지정을 하고 할 때 아래쪽 4분점만 빼고 나머지 잡아서 클릭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카피나 무브 같은 경우는 간단한 명령어인데 이 오스냅과 기준점 두 번째 다음 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한 번에 할 거를 두 번, 세 번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꼭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왕초보를 위한 오토캐드 시작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